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죠. 매일 저녁이면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쌀을 씻는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선영이 그리고 손주 서준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죠. 어머니 밥 다 됐나요?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8살의 중년이 된 아들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응, 금방 차려줄게. 저는 서둘러 찬장에서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그릇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둔 것들이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45살의 선영이는 결혼 초기만 해도 저를 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었죠. 어머니, 이런 낡은 집에 언제까지 붙어 살아야 합니까? 선영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인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낡은 집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들 도연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냥 밥이나 먹자. 도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손주 서준이만이 유일하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12살 된 서준이는 제가 해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서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하지만 선영이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오래된 집에서 살면 애가 친구들한테 창피해야 할 텐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은 저와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살아온 보금자리였는데 말이죠. 도연이는 여전히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말에 반박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무엇이라 말할 수도 없었죠. 식탁 위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기만 했어요. 선영이의 시선이 무서워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죠.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 다 맛있어요. 서준이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작은 손주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는 서준이를 쳐다보며 너도 이제 크니까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준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죠.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 아니라 무겁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밥을 다 먹은 후 선영이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도 텔레비전을 보러 거실로 갔죠.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서준이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에 들어갔고 도연이와 선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우려서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준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물 한 컵 주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이들은 역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죠. 우리 서준이 숙제는 다 했니? 저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거의 다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방 정리할 때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뭐가 이상했는데? 라고 물었죠. 할머니 방 장롱 밑에 오래된 봉투가 있던데 그게 뭐예요? 서준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도연이와 선영이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특히 선영이의 귀가 쫑긋 서는 것을 느꼈죠.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 그 봉투에는 남편이 남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선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별거 아니야, 서준아. 저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이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이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관심 없어 하던 아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근데 엄마. 서준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준이 이제 방에 가서 숙제 마저 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진 후였죠. 선영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뭔가 있는 거 맞죠?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며느리의 추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란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남편이 남긴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연이가 의자에 앉으며 엄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나서니 더욱 놀랐어요. 아마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서준이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잘못했나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서준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선영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부엌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선영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모습의 선영이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준아. 선영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이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할머니랑 뭘 꾸민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와 제가 무슨 음모라도 꾸민 것처럼 말하다니요. 서준이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죠. 엄마, 저는 그냥. 서준이가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아이한테 왜 그래? 서준이는 잘못한 게 없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손주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하세요. 선영이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도연이가 당황해서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는 상태였어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 안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의 눈물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준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못 없어.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선영이가 저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할머니와 손자가 한편 먹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비밀이 뭔데 선영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연이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선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선영이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죠.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서준이가 제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할게요. 순수한 아이가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서준이 잘못 아니야.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엄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압박하니 정말 외로웠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에 대해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죠.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연이와 선영이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당황할 리가 없잖아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가족인데. 아들은 아직도 저를 믿고 있는 것 같았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재산 관련된 일이라면 말이에요. 재산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역시 선영이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서류들 말이죠.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낡은 집이 전부잖아.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말순아, 내가 남겨둔 것들이 있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오면 꺼내보렴. 다음 날 아침 선영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선영이가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건 좀. 도연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맨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기만 하고. 서준이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분명 재산 문서일 거예요. 선영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말에 도연이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엄마가 우리한테 숨길 리는 없을 텐데. 도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선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밥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이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면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저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아 너 맞아. 제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선영이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서준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손주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도연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얼마 후 도연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겨둔 그 봉투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죠. 이게 뭔지 볼까요? 도연이가 봉투를 열려고 하자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의 손이 봉투를 열고 있었거든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남편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도연이가 그것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고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아빠 유언장이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가 재빨리 도연이 옆으로 가서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죠. 서준이도 궁금한 듯 다가왔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아이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봐요. 도연이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집과 땅은 평생 나를 지켜준 아내 말순에게 남긴다.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선영이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집은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도연이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 이 아들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유효하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공증까지 받아두셨거든요. 사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두셨어요. 선영이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받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가 유언장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아빠가 쓰신 거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있었죠. 그럼 여보 글씨 아니겠니? 저는 남편의 친필을 보며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셨죠. 유언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평생 나와 함께 이 집을 지켜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 집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고 그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부분을 읽을 때 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 집은 정말 제게는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선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죠. 선영아, 진정해. 도연이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선영이는 이미 흥분 상태였거든요.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어야 해요. 서준이가 무서워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가 저렇게 화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도연이가 유언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이걸 쓰신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 그때 저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여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보라고 하셨어. 선영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필요할 때라니.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이웃들까지 들을 정도였죠.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말순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이 집은 아들 도연이에게 넘겨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말순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녀의 집이다. 그 부분을 읽은 도연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프레셔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여보가 돌아가신 후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사실 저도 남편의 결정에 놀랐었거든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 같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죠. 도연이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이번만은 상황이 달랐어요. 아내의 반발이 너무 거셌거든요. 유언장을 다 읽은 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올까봐 그동안 두려워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죠. 가족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이의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연이를 바라봤죠. 선영아, 진정하라고. 도연이가 아내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언제 너희 재산을 빼앗았다고 그래?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선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준이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소리쳐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이가 서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아이에게까지 화를 내는 선영이를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도연이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달랬습니다. 서준아, 괜찮다. 아빠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다시 유언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혹시 나중에 만든 거 아니에요? 남편을 의심하는 말까지 하니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선영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저는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여보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하지만 선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이상해요. 선영이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뭔가 조작된 거예요. 도연이가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가 정말 쓰신 것 같은데. 아들도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봤나 봐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선영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젊은 부부가 꿈꿔왔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갑자기 선영이가 유언장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딴 게 뭐가 중요해요.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돼. 라고 소리쳤죠. 도연이가 급히 선영이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야. 이건 아빠의 유언이라고. 아들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서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12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용기를 낸 거였어요. 선영이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너도 엄마 편이 아니구나. 그 말에 서준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서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싸워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잠시 멈춰섰어요. 저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옳은 말 하네.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하지만 선영이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족이요? 선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대답하려 했지만 선영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도연이와 저, 그리고 서준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품에서 울고 있었고 아들은 유언장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 어려웠죠.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선영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이는 거실에서 유언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죠.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서준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럼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아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 줄은.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효자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엄마 마음을 몰랐네요. 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여보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어요. 도연아, 왜 이래? 일어나. 하지만 도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48살 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죠. 아내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 유언장을 읽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사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걸 아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분이었어.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셨거든. 도연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선영이 말에만 휘둘렸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들의 후회가 느껴졌어요.
도연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가 짐을 싸고 있는 소리 같았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보가 집을 나가려는 것 같아요.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엄마?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잖아. 끝까지 설득해봐야지. 하지만 선영이의 완고한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을게요. 도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유언대로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제가 선영이한테 제대로 말해볼게요. 아들의 각오를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들이 제 편에 서준다는 것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선영이를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였죠. 도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가서 선영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의 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힘내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선영이와 이야기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서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아니죠? 서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서준아.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선영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어제 확인했거든요. 방에서 도연이와 선영이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선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당신은 정말 어머니 편만 드는군요. 선영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준이가 제 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처음에 봉투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이가 자책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서준아.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저는 손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지쳐 보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서준이에게 잠깐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어라고 말한 후 도연이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어요. 엄마, 선영이가 정말 집을 떠나겠다고 해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아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도 선영이를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도연아, 정말 그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이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남편의 유언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아빠 뜻을 어기게 되어서.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하는 거야.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결정할게.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가족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양보할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도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니야, 도연아. 엄마가 생각해보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 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남편과의 추억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준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짐 싸고 있어요. 저희는 급히 방으로 갔습니다. 선영이가 정말로 여행 가방에 옷들을 넣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가지 마세요. 서준이가 선영이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집보다 가족이, 재산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이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오직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말했어요. 선영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을 이야기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정식으로 등록하되 서준이 이름으로 상속을 남기겠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이도 놀란 표정이었고 도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집을 지킬 거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서준이가 결정하면 된다. 선영이가 가방 정리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서준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저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지켜주는 거고,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도연이가 어머니의 결정에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도 돼요? 아빠 유언은? 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원하셨거든. 남편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이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럼 서준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가서 서준이가 결정하면 되지. 저는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팔 수도 있고 계속 살 수도 있고. 모든 건 서준이 마음이야.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계속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연이가 감격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선영이가 천천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선영아, 내 마음도 이해해. 저는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해했으니까요.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서준이.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이 느껴졌어요. 선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성했어요. 너무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유언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가 우리를 모두 안았고 선영이도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다운 포옹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면서 말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도연이도 엄마,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의 다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서준이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사랑 고백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더 깊어진 사랑으로 말이죠. 남편의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준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